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직전 삼성전 패배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다. 잠일 원희가 38점을 기록하며 여전한 존재감을 보였다. 원희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골 및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안영주는 수비와 허슬 플레이에서 팀 에너지를 책임진다. 김낙현은 경기 운영과 외곽에서 기복은 있지만 위협적인 자원이다. 오재현 역시 수비에서 상대 에이스를 묶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선수 라인업 자체는 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트랜지션 수비에서 실점이 잦아지고 있다. 공격 전개가 원희 의존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원희가 묶이는 순간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벤치 자원의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EASL 포함 최근 일정으로 체력 부담도 누적된 상태다. S더비 패배 이후 멘탈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홈 경기이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 버티기는 가능하나 후반 유지력이 관건이다. DB는 최근 7연승을 달리며 리그 최고 분위기를 자랑한다. 무스타파는 완벽히 팀에 적응하며 골밑에서 중심을 잡는다. 강상재는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인다. 앨런스는 외곽과 골밑을 오가는 핵심 득점원이다. 알바노는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을 조율한다. 앨런슨과 알바노의 원투펀치는 리그 최상급이다. 정효구는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꾸준함을 보여준다. 이용우 역시 최근 출전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기록 중이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밸런스가 매우 좋다.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아 수비 대응이 어렵다. 수비 로테이션도 빠르고 조직력이 탄탄하다. 연승 기간 동안 큰 기복이 거의 없다. 접전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최근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리그 최강폼이다. 두 팀의 전력차는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에너지 레벨은 DB가 확실히 앞선다. SK는 원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접전이 예상되지만 후반 집중력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폼 기준으로는 DB 쪽이 유리하다. 두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최근 연패에 빠지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직전 KT전에서도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밀렸다. 박무빈이 분전하고 있으나 팀 전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해먼즈는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근후부의 존재감은 기대에 못 미친다. 옥존의 이탈로 외곽 공격 옵션도 줄어들었다. 서명진은 고군분투하지만 기복이 심하다. 이승현 역시 수비에서 버티고 있으나 공격 기여는 제한적이다. 국내 선수 뎁스가 얇다. 벤치 자원 활용도가 매우 낮다.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연패가 길어지며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다. 다만 홈코트에서의 집중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는 우위를 보였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크다. 접전 상황에서 의외의 힘을 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삼성은 직전 SK전 승리로 긴 연패를 끊어냈다. 칸터가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시즌 전체 흐름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대성의 시즌 아웃은 큰 타격이다. 최성모와 최현민의 부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호빈과 이원석 역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니콜스는 내부 징계 이슈로 팀 분위기를 흔들었다.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줄 자원이 부족하다. 수비 조직력도 경기마다 기복이 크다. 연승을 기대하기에는 신뢰도가 낮다.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체력 소모도 누적된 상태다. 젊은 선수들의 기여도가 제한적이다. 접전 상황에서 실수가 잦다. 분위기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안정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두 팀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 삼성은 연패를 끊었지만 흐름을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모비스는 홈 경기와 맞대결 우위가 있다. 절실함과 동기부여는 홈팀이 더 크다. 접전 끝에 모비스가 웃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주춤하고 있다. 러셀은 여전히 득점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 하지만 러셀의 체력 부담이 눈에 띈다.
정지석의 부상 이탈은 공격에서 큰 손실이다. 임재영의 부상까지 겹치며 전력 누수가 크다. 곽승석 역시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체 뎁스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블로킹과 서브에서 기본 전력은 탄탄하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 연패가 길어질 팀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등 경험이 많다. 세트 운영 능력에서 상대보다 우위다. 체력 관리에서도 홈팀이 유리하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팀 전체의 집중력이 다시 올라올 타이밍이다. 이번 경기는 반등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을 꺾었다. 디미트로프가 분전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하지만 시즌 내내 기복이 매우 심한 팀이다.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편차가 크다. 디미트로프 의존도가 높다. 서브와 리시브 안정감이 떨어진다. 연승 흐름을 이어간 사례가 거의 없다.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 흔들린다.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 블로킹 대응 능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이 약하다. 전체적인 전력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체력 소모도 누적된 상태다. 대한항공의 반등 의지를 막기에는 부담이다. 한 세트 정도는 경쟁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가져가긴 어렵다. 전력과 뎁스는 대한항공이 확실히 앞선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홈 경기라는 점이 크다. OK저축은행은 기복이 심하다. 대한항공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 큰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은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공격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자네테의 득점력은 타팀 용병 대비 아쉽다. 인쿠시는 공격보다 리시브에서 약점을 보인다. 염에서는 부상 복귀 이후 아직 정상 폼이 아니다. 국내 선수들의 기복도 심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 내용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중앙 활용 빈도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올라간다. 페퍼저축은행보다는 조직력이 낮다. 공격 루트도 상대보다 다양하다. 체력적으로 하루 더 휴식을 취했다. 경기 운영에서 조급함이 줄어들었다. 접전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있다. 홈코트 이점이 분명하다. 판정승을 노릴 수 있는 조건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3연패로 분위기가 최악이다. 조이는 여전히 득점에서 분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이 외에 확실한 옵션이 없다. 시마무라는 리시브에서 불안하다. 박정아와 박은서의 기복도 심하다. 이한비 역시 공격 기여도가 낮다. 팀 전체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다. 연패가 길어지며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다. 수비에서도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다.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체력 부담도 누적된 상태다. 시즌 초반 돌풍의 기세는 사라졌다. 최근 경기력은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반등 포인트를 찾기 어렵다. 접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하위권이지만 흐름 차이는 있다. 페퍼저축은행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정관장은 홈과 체력에서 이점이 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도 홈팀이 낮다. 큰 점수차는 아니지만 정관장이 유리하다.